중정실록 29권 중정 12년 9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1517년 정덕 12년 팔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였다. 각 고을의 수령이 무릇 진상하는 물선에 있어서 가수를 빙자하여 백성에게서 침탈함으로 그 폐해가 적지 않으니 앞으로 가수를 봉진하지 말고 무릇 진상하는 공물을 함부로 거두어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범하는 자는 경히 죄를 다스리라. 중정실록 29권 중정 12년 9월 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정부에 신보하여 정부가 청하기를 패주가 괴든 장육수에게서 태어난 이영수와 정금에게서 태어난 이함금에게 가사 1좌와 노비 각각 15구와 전 각각 5개를 내리고 모두 선원록에 올리소서 했는데 윤허하였다. 좌는 집 또는 포와 같은 비교적 크고 부속물이 있는 물건의 덩어리를 세는 단위이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지게하였다. 전최의 수령으로서 거중인자가 14인이고 거하인자가 4인이며 훈도로서 거중인자가 34인이고 거하인자가 20인입니다. 사신은 논한다. 김안국은 강계하여 세상에서 유미하려고 마음껏 직무에 봉사하며 배우기를 권하고 가르치기를 힘써서 풍화를 진작하는 것을 자기 일로 삼으니 선비 중에는 혹 향방을 아는 사람이 있게 되고 백성 중에는 혹 염치를 아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 또 사실은 논한다. 당시 각도의 관찰사는 전체를 참되게 하지 않고 액수만 갖추고 말 뿐이었는데 김안국이 이때 이르러 다 순행하여 전체에서 아뢰니 사림은 그 출척이 엄명하다고 칭찬하였으나 재상 중에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중정실록 29권 중정 12년 9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오늘 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있었습니다. 8월에는 천둥이 소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제 9월이니 천둥 번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또 우박은 여기이니 비상한 재변입니다. 재변은 헛되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부른 까닭이 있는 것이므로 고종이 융제하던 날에 꿩이 우는 이변이 있었으며 조기가 전사를 예만 풍성하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으니 상께서 선능에 참배하고자 하시는 것을 조기가 본다면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름지기 재변을 거치게 하는 도리를 생각하시어 공구서성하소서 하였다. 여기는 화합하지 않고 해를 끼치는 요사한 기운을 말한다. 용제는 제사한 이튿날 지내는 제사이다.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의주에 유배된 급제 남추가 상수하여 소원하니 전교하기를 이 소의 뜻을 보니 그 어미와 아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원망을 하소연한 것이다. 이 사람의 죄는 수령들을 추획하여 보니 정외의 일을 많이 하였으므로 당초에는 출향의 유를 가하지 않았었다. 놓아주라 하였다.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에게 답하였다. 아랫바를 윤호하지 않는 뜻은 이미 죄다 말하였다. 오늘의 뇌우의 변에 나도 놀랍고 두려웠거니와 그일 재변이 거듭 나타남으로 바야흐로 공구수성하는데 또 이런 재변을 당하였으니 상하가 더욱 공구하여 부족한 데를 서로 닦아야 한다.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다.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신용계에게 명하여 선릉에 별제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상이 친제하고자 모든 일을 이미 갖추었으나 하루 전에 천둥 우박의 변이 있었으므로 드디어 정지하고 대신을 보내어 별제하였다.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정부 6조 한승부의 당상으로 하여금 생계 공사를 의논하게 하라. 자 따라서 아뢰지 않을 만한 공사는 아뢰지 않는데 이것이 이른바 생계공사이니 상이 잔일을 살피지 않고 학문에 전력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이 조정의 규모를 고치기 어려우며 임금은 권강을 총람해야 한다 하며 의논이 마침내 행해지지 않았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이성동이 아뢰기를 마침 능에 행행하실 대로 당하여 하늘이 재변을 보이니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늘이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건대 천둥하였을 뿐 아니라 한강 삼전도 사이에 우박도 많이 내려서 메밀이 많이 상했다 합니다. 올 가을에는 경상도에 풍제가 심하여 기와가 다 날고 큰 나무도 뽑히고 사람도 압사하였으니 그렇다면 벼인들 어찌 홀로 온전하겠습니까? 또 평안 황해 두 도는 봄부터 여름까지 감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요즘 남추의 상수를 보건대 먹을 수 있을 만큼 익은 곡식이 하나도 없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는 이미 흩어졌고 가멸한 자도 겨우 죽을 먹을 수 있을 뿐이라 하니 지금 이렇다면 겨울이 되고 봄이 되어서는 온전히 살 사람이 얼마 없을 것인데 변방의 일이 있으면 어떻게 보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사 장순손이 아뢰기를 신이 먼저 능소에 가 뵐 때에 보니 한강 남쪽에 회를 세운 것이 매우 많았는데 회도 밀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멀리 계신 능소라면 모르거니와 가까이 계신 능소라면 어둑 새벽에 동가하므로 한강 남쪽에 이르면 해가 이미 뜨니 회를 세울 것이 없습니다. 회 하나라도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역시 크니 이 뒤로는 회를 세우지 말게 하소서 하고 특징관 민상안이 아뢰기를 태종조에 여름초에 우박이 내렸는데 태종께서 여름에 우박이 내린 것은 정령이 번가하고 불염이 번중한 까닭이다 하시고 정부로 하여금 재변을 거쓰게 할 도리를 강구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태평하기는 하나 재변을 보는 까닭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전지를 내려서 재변을 거치게 할 도리를 강구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민원의 극함이 이와 같은 때가 없었고 재변이 일어나는 것도 이와 같은 때가 없었다. 수재 한절을 부른 까닭은 다 인사가 화를 이런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어떻게 태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홍숙을 한승부 판윤으로 삼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정경 문신을 강하였다. 정경 문신은 장권을 위하여 통훈대부 이하로 37세 이하인 문신에게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오경 중에 한 책으로 강독 시험을 시행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등이 공사를 초기하는 이 일 때문에 아뢰기를 상시에 출납하는 공사 중에는 기묘하지 않은 듯 하기는 하나 역시 성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많으며 대저 임금은 총람하는 것이 중대하므로 예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기묘하지 않은 일이라면 유념하지 않으셔야 하겠으나 당초부터 아뢰지 않으면 뒤 패단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천교하기를 임금은 어진 사람을 구하는데 노고하고 마땅한 사람에게 맡기고서 편안할 것이니 잔일이라면 유사가 돌보는데 작은 일을 다 친히 자세히 살핀다면 학문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다. 상하가 말하는 뜻이 그러하거니와 기묘하지 않은 공사는 개품하지 않아도 되겠으므로 의논하게 하였는데 과연 아랜 바와 같다면 아랜대로 해야 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6일 김효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영천 고성 진주 연일 장기 진해 등 고을에 앵두꽃과 백꽃이 피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승전은 홍문관에서 선언하였다. 홍문관에 선언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절일에 근신에게 주식과 진선을 내리고 때로는 제목을 정해서 시를 짓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성종이 더욱 이를 즐겼고 상도 여러 번 하였다. 이때 조광조 등이 이학을 귀하게 여기고 사장을 천하게 여겨 매양 경련에서 임금은 시를 지어서는 안 되고 신하에게 지어 바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였으므로 절일의 옛일에 따라 주천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시를 짓게 하지는 않았다. 연산군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니 장적의 일은 아랜대로 윤허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복궁으로 이어하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0일 얼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그늘 대간이 이행을 가리켜 나라를 그르친다 합니다. 신은 이행과 일을 같이 한 적이 없으나 신은 그 사람됨이 말이 적고 중후함으로 늘 그의 성질이 더딘 것을 한탄하여 왔습니다. 그를 논박한 사람은 반드시 깊이 알겠으나 지나친 듯합니다. 나라를 그르칠 사람이라면 서반핸들 어떻게 둘 수 있겠습니까? 워낙 멀리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취한 사람도 어려우니 상께서 마땅히 살펴서 처치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가는 이행을 논박하여 나라를 그르친다고 하였으나 나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다만 옳건 그르건 간에 그대로 그 벼슬에 있을 수 없으므로 가라을 따릅니다. 하며 장령 정순봉이 아뢰기라 신도 어찌 인재를 아끼지 않아서 헐뜯고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과연 신용계가 아른 바와 같습니다. 신등이 논박한 까닭은 워낙 한 가지 일 때문이 아니요 한 사람의 말 때문도 아닙니다. 그 심술이 엄음하다는 것은 사람이 안지 이미 오래거니와 신등이 상 앞에서 어찌 감히 경솔하게 나라를 그르친다는 말을 내겠습니까? 하였다. 정응이 아뢰기라 그래 상께서 정성을 기울이시고 학술에 있어서는 더욱더 유념하시니 계속 정진하신다면 태평한 정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는 윤리가 있는데 성경 현전에 말미암아서 그것을 알고 인의 예지의 성리가 있는데 다 성경 현전에 말미암아서 그것이 밝아지며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본말의 차이는 있으나 그 근원은 같습니다. 만약에 사장을 중하게 여기는 자 남군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가 말한 바를 믿는다면 진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퇴보하게 될 따름이니 끝내 옛정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0일 얼류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0일 얼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대제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대계를 볼 따름이니 한때의 의논에 어쩌다가 맞지 않는 일이 있는 자라도 종신토록 폐기하는 것은 쉽사리 할 일이 아닙니다. 넌저시 이행을 가리킨 것이다. 전체가 어질지 못한 자라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 드물거니와 가난한 한간에서 안중손처럼 아침에 나가서 밭갈이하고 밤에 돌아와 글을 읽는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 재주를 아껴야 합니다 하고 시간간 조광조가 아뢰기를 사람을 알기란 예부터 어려운 일입니다. 큰 과실이 없더라도 속인에게 빌부는 자가 있고 괴이한 말을 잘하여 마침내 나라를 그르치기까지 하는 자도 있고 흉험하기가 현저한 자도 있고 옳게 여기는 것도 그르게 여기는 것도 없이 구차하게 부동하고 빌붙기만 하는 자도 있습니다.
공자가 향원은 덕에 대한 난적이다 하였는데 성인이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남에게 빌붙는 것이므로 함께 요순의 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안중소는 경상도 고성 사람인데 집이 매우 가난하여 형제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어린 노자 하나와 늙은 비자 하나만을 부리며 살았으나 아침에는 나가서 밭을 갈고 밤에는 돌아와서 그를 일 때 조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고 추수하고서 농사가 한가한 때가 되면 반궁에 와서 기숙하며 공부하여 계유년의 식년시에 나이 거의 40으로 급제하였다. 천승이 술을 좋아하고 글 읽기를 즐기며 궁핍한 가운데서 살면서도 기한 때문에 그 뜻을 바꾸지 않으니 벗들이 가엾이 여겨 부족한 것을 많이 도와주었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조광조가 입문하여 아뢰었다. 사람이 나서 8세가 되면 소학을 배우기 시작하면 동몽의 교양이 지극히 바르고 지수하는 것이 굳게 정해지나 후세는 대학 소학의 죄다 패퇴하였으므로 인자가 나지 않고 혹을한 선비가 있어서 그것을 일으키더라도 그 학술은 대개 부족하니 이 글을 궁벽한 총관에까지 보급하고서야 사람들이 다 효도로 아비를 섬기고 중성으로 임금을 섬길 줄 알아 선후와 차스가 분명히 갖추어질 것입니다. 세종조에서는 오로지 소학의 도에 마음을 썼으므로 책도 중에 반포되었는데 근래는 사람들이 읽지 않을 뿐 아니라 책도 아주 없어졌으며 뜻이 있는 선비들까지도 몸소 행하기를 꺼립니다. 대사성 유운이 바야흐로 소학을 가르치므로 관중사학과 여학까지 온통 이를 따르고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도 도내의 선비에게 읽어 익히게 하니 이제 상께서 단연코 그것을 읽으시면 사림이 듣고서 고무진작되어 다스려지게 하는 바른 방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3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3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4일 정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4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전에 경성 안에 무격은 논죄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사한 무리가 요염에 섞여 살면서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가져가 살림을 넉넉히 하니 이 때문에 외방에서 무격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경성으로 모여드는데 세민이라며 모르겠으나 사대부의 집에도 끄리낌없이 드나들며 요사한 말로 선동하니 교화를 더럽히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부에서 소문에 따라 적발하여 성 밖으로 쫓아내어도 곧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동서 활인서의 문부에 등록된 무녀와 오부에서 찾아낸 무격 등을 모두 경성에서 200리 이상 떨어진 각 고을에 원하는 데 따라 분배하고 소재한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늘 순찰하여 단속해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하고 세초 때마다 이름을 열게 하여 본부로 입문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아서 요사하고 엄란한 풍습을 아주 끊었소서 하니 정원에 계하고 전교하기를 대전 무격의 무리가 요사한 말을 가탁하여 사대부의 집에 드나드는데 법사가 그 폐단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대전에 경성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성 밖으로 내쫓는 법이 있으므로 법이 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만약에 따로 과조를 세워서 일체 외방으로 내쫓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한다면 적지 아니 억울할 뿐 아니라 시끄러울 듯하다. 만약에 사대부의 집에 드나들어 더욱 심하게 방자한 짓을 하는 자를 외방으로 내쫓아서 하나를 징벌하여 벌을 경계한다면 더러워진 풍속이 절로 바뀔 것인데 어찌 조정의 법을 버리고서 일체 내쫓아서 억울함이 많게 만들겠는가. 또 이는 새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의논을 모아서 처리해야 하니
정부의 난관을 불러서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장광필 신용계 이계명 최숙생이 의논드리기를 경성 안에 사는 무격을 논지한다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므로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근래 성안에 섞여 사는 자가 점점 많아진 것은 참으로 법금이 해이하기 때문에 드디어 만연하게 된 것이므로 더욱더 검단하여 범하면 반드시 징벌해서 성안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면 자연히 무술이 사라져서 그칠 것이니 따로 과조를 세울 것은 없습니다. 아니 형부에 전교하기라 무격을 검단하는 법은 본디 성헌이 있으나 이제 법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 과조를 세우는 것이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여 의논이 이미 정해졌으니 대신에 의논과 같이 해야 마땅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5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정한 임건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남녀는 일찍이 혼인하므로 부부의 예를 모르고서 이미 자녀를 낳고 혹 일찍이 지 아비를 잃거나 아내를 잃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혼가하는 나이를 규정한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을 쓰지 않으니 금세 젊어서 죽은 일이 많은 것은 젊어서 죽는 일이 많은 것은 필시 여기에서 연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실, 거족에는 어린 아이를 혼인시키는 자까지 있으니 이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또 자장을 장만하지 못하여 혼기를 넘기고 혼가하지 못해서 제 시기를 잃는 한탄을 하게 되는 자도 많이 있으니 이것은 앞의 일과 아주 서로 반대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다 바로잡아서 각각 중도에 맞게 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관에서 자장을 내어주는 법이 있거니와 혼가에 반드시 시기가 있게 한 것도 대전의 법이다. 혼기가 너무 이른 것은 과연 백성의 풍속이 투박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5일 무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이어서 면대를 청하여 상 앞에서 반복해서 논계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성세정은 마음 쓰는 것이 평정하지 않아 의건부의 당상에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하니 도설리의 이런 아랜대로 윤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유용건이 아래게 얻다. 요즘 추속하고 협의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하루의 말이라면 돌아볼 것이 또 없으나 사림이 존숭하고 상께서 존중하는 사람 남군을 가리킨다. 그 말이 한번 잘못되는 경우 사기를 저상시킬 것입니다. 다행히 성학이 고명하니 그 말에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며 사장을 중하게 여기고 경수를 경하게 여기는 말은 상께서 잘 살피셔야 합니다. 뜻이 있는 선비가 예전의 아름다운 일을 보고도 행하지 못하는 까닭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니 만약에 상께서는 고도의 뜻을 기울이는 훌륭한 뜻을 가지셨으나 아랫사람이 고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이처럼 여감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황해도 평산 제령 토산에 지진이 있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문충공 정몽주를 문창 후 최치원의 다음 자리에 종사하고 사신을 보내어 제사하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7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중추 이하의 재상을 다 숭장망에 참가하는 것이 법이기는 하나 늙은 재상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 미하니 병조가 짐작해서 의망하도록 하라.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7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참찬간 조방언이 아뢰기를 제사 때에는 성경을 다 해야 하므로 산제 날에 잡사를 아뢰지 않으니 경연에서 진강하는 것도 온편치 않을 듯합니다. 문묘에 진양하기 위한 산제날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마땅하나 그래서 논란하는 일은 기비에 저촉되더라도 무방할 듯하다 하므로 다시 의논하지 않았다. 함의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경연에 임하는 것은 잡된 공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제날에 경연에 임하시지 않으시면 경연을 여는 날이 적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조방은 사람됨이 음흠하고 얼굴도 누추하므로 그것들이 염나라 부르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굴과 같다고 말하였다. 젊어서부터 문명이 있으므로 대간 시종이 되고 이때는 승지가 되었으나 물론이 허여하지 않으면 조방은도 스스로 그것을 알고 당시 사람들은 매우 미워하였다. 산제날의 경연에 임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조광조의 무리가 매양 경연에 부지런히 임하라고 청하였기 때문이다. 신용계가 아뢰기를 동서의 활인서가 무녀를 문부에 올려서 그 세를 거두는데 이것은 혁파해야 하며 외방의 무쇠도 혁파해야 합니다. 하자 지사 장순손이 아뢰기를 무격의 일은 과연 신용계의 말과 같습니다. 또 외방에는 신당의 세포와 퇴미 등의 세가 있는데 이것은 다 무격에게서 거두는 것이니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장령지어 정순붕이 아뢰기를 무녀를 동서의 활인서에 붙인 본인은 알련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이기는 하나 이들을 소속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둔갑하는 도류는 당초에 소속이 없었는데 정원에 붙인 연유를 상고하니 바로 폐조의 일이었습니다. 병진년 3월에 도류 장치손이 상은하에 소속한 곳이 없음을 호소하며 관상감에 붙이도록 명하였고 그해 9월에 도류 김석산이 상은하기를 관상감은 대궐에서 멀므로 제때 부릴 수 없다 하며 정운에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허망한 좌도는 이제 죄다 제거하고자 하는데 금밀한 곳에 그 재주를 시험할 수는 없으니 예전대로 관상감에 붙이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8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무당, 신, 당포, 새 등의 일은 말단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두는 것이기는 하나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며 무녀도 활인서에 붙이지 말라.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8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밤에는 곤방에 번개가 쳤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문외에 친제하고 명륜당에 나아갔다. 분진강서관이 경서를 강론하였다. 대사성 유운이 역의 도를 논하였는데 곁들이는 인증이 곡진하게 통하고 제서를 두루 보아 막히는 것이 없었고 또 인자의 뜻을 극진히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불인의 단이 있음에 따라 그 단은 알고서 미루어 넓혀 가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집이 김희수 사성 유보는 한갓 입으로 읽었을 뿐이고 호문간교리 신광한도 그에 따라 논술하였으나 부수천 기준만이 풍간이 많았는데 아뢰기를 임금과 재상에게 조금이라도 선비를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며 국가가 글러집니다. 하고 진서에 만약 한 신하가 있어 이하여 어구에 따라 아뢰기를 임금과 재상은 매양 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곤이 전일 연방 때에 아랜 금세의 선비는 언행이 다른 데에 가 있다 한 말을 넌저시 공격한 것이다. 강이 끝남에 이어서 1100그릇을 주어 양현의 밑거름으로 삼게 하였다.
양현의 밑거름은 현지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성균관의 유생을 공양하는 곡식 등을 맡은 양현고의 자산을 뜻하는 것이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잔교하였다. 근래 흉년이 들어서 공신의 중삭연과 은수를 오래 폐지하여 왔으니 공신과 음공신으로서 중사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천과 초피 등의 물건을 차등을 두어 내려라 하고 이어 삼군과 부원군, 경영관들에게 초피 의복, 화, 대를 차등을 두어 내렸다. 중조실록 29권 중조 12년 9월 21일 가보 세 번째 기사 곤방에서 천둥이 치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성균관 동지사 이점 대사성 유운 등의 유생을 거느리고 전문을 바쳐 사은하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함경 북도 평사 유옥이 상소하였다. 본도의 소관을 보건대 부령 이북은 고을이 6이고 경성 이남은 고을이 3이며 진보를 아울러 40군데인데 군졸은 X를 채우다 겨우 8천여이니 8천의 군졸로 40군데를 나누어 맞자면 워낙 매우 단약한 데다가 또 결원이 많습니다. 무릇 갑주 궁전 붙이는 적에게 대응하고 제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맨손인 자가 반이나 됩니다. 그 중에 기계를 날카롭게 하고 기부를 갖춰 돌을 던져 공격해서 적의 방어를 뚫어 이길 정도로 용맹이 있는 자도 열에 둘도 안 됩니다. 저축에 있어서는 부족이 더욱 심하여 신이 덕건대 길주의 총액은 10만 2천 곡인데 지금 있는 것이 겨우 2만여 곡이고 경성의 총액은 7만 1천여 곡인데 지금 있는 것은 겨우 2만 곡이라 합니다. 이 두 고을로 다른 고을도 미루어 알 수 있는데 한번 수재나 한재를 당하면 모두 털어서 구휼하더라도 될 수 없을 것이니 급한 사변을 알리는 일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군사는 나라를 지키는 방편이 되고 곡식은 군사를 기르는 방편이 되는 것인데 다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사가 극도로 지치고 곡식이 다한 까닭은 소민이 궁핍하여 그것이 나오는 데가 잔약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백성을 사랑하는 뜻은 늘 이때 백성을 해치는 일이 오히려 많아서 해는 없애지 못하고 사랑은 미치지 못하니 이 때문에 백성이 날로 잠패해갑니다. 그 근본을 잠패하고서 그 뒤의 것을 넉넉하게 하려고 바란들 어찌 두겠습니까? 백성을 등록하여 정으로 삼고 이를 갈라 맡겨 재색으로 삼고 한 사람을 가려서 호수로 삼고서 사람을 내어 보인을 주는 것은 힘을 합쳐 서로 돕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릇 군사가 된 사람을 관장하는 진업이 죄다 일을 부리고도 부족하여 또 그 보인을 아우러 일체 빼앗아 가며 무릇 일용과 영위에 쓰는 물건의 장만을 모두 백성에게 요구합니다. 장정을 헤아려 물고기를 가져가는 것을 정어라 하고 장정을 헤아려 닭을 가져가는 것을 정계라 하고 장정을 헤아려 술을 가져가는 것을 정주라 하고 장정을 헤아려 일꾼을 징발하는 것을 정력이라 하는데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 부모처럼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 부모 처자를 가두고서 매질을 하여 다 갚은 뒤에야 그만둡니다. 음식을 풍성하게 하고 거처를 아름답게 하여 오직 목전의 유쾌함만을 힘써 남을 기쁘게 하여 칭찬을 받습니다. 비록 간혹 식자가 있어 폐하고 시행하지 않는 일이 혹 한 고을에서 시행되더라도 그 밖의 고을에서는 금지하지 못하며 또한 전에 폐지하였다가 뒤에 다시 하기도 하므로 구습을 줬는 것이 오래 쌓여서 상리에라 생각하고 태연하여 괴이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수령이 가혹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또한 열업의 관속 노비가 적어서 바삐 부르는 일에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내수사와 각사의 공천을 찾아서 그 다수를 헤아려 임시로 그 소재한 본업에 붙여 노비로 삼아서 그 역에 이바지하도록 명하고 특별히 교유를 내리어
변장을 신칙하고 군조를 침탈하는 자가 있으면 매우 죄책을 가하여 뿌리를 끊어서 만연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의 사기를 읽고 구제하지 않으면 폐해가 날로 심하여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신은 생각합니다. 병을 농에 붙여 번갈아 번들고 쉬게 하여 번이 되면 방수하게 하고 쉬게 되면 기농하게 되니 이것이 국가의 좋은 법이고 아름다운 뜻인데 조방의 폐단이 그년에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음이 얼 때 육진의 방비가 가장 급함으로 경성이남 세 고을의 군조를 뽑아서 방수하게 하였다가 얼음이 풀리면 파하였는데 임신년부터는 더 번거로워져서 본번 외에 따로 1번을 만들어 조번이나 호칭하여 10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는 육진의 진도를 분수하고 2월부터 9월까지는 경성이남의 진도를 분수하되 2달 걸러 한 달 동안 입번하고서 교체하기 때문에 매년 번드는 것이 넉 달이지만 다른 데로 올마 번드는 것이 본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사람은 싸가지고 가고 집에 있는 사람은 장만해 보내느라 한탄이 길에 가득하며 왕래할 때의 고통이 온몸에 미치는데 다행히 죽지 않으면 발이 겨우 제 집 문에 미치자 본업의 징독이 또 이름으로 한 해 가운데 하루도 집에서 편히 있으면서 살림을 꾸려갈 날이 없어 이래저래 남는 것이 없게 되니 참아볼 수 없습니다. 육전의 방비는 워낙 매우 긴급하고 겨울에 조방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며 부득이한 데서 나온 일이므로 지금 폐지할 수 없으나 경성 이남의 진보로 말하면 노적의 소굴에서 잠은 멀리 떨어졌을 뿐 아니라 장백산으로부터 남으로 준령 거천이 사이에 무수히 겹쳐 있고 여름에는 장마 때문에 인마가 다닐 수 없으므로 척후를 밝게 하고 봉수를 신중히 하면 적이 오는 것을 반드시 알 것이며 알고서 방비하면 넉넉히 대적할 수 있으니 형세가 육직과는 다릅니다. 임신년에 적변이 여러 번 일어났다고는 하나 그 까닭을 따져보면 다 변방을 맡은 자의 잘못 때문입니다. 당초에는 노인이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저희끼리 서로 적이 되었는데 그 원수를 감싸 주었으므로 격분시켜서 말썽을 일으키게 하였고 나중에는 사로잡힐 것을 두려워하여 무릇 척후, 탐나 등의 일을 모두 폐기하고 거행하지 않고서 연대를 내지에 옮기기까지 하여 성 근처 밖은 다 노인이 엿보이는 곳이 되었으므로 곧바로 와서 책을 보수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치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새 폐단을 일으켜 힘이 다해가는 백성을 구박하여 그 농사지을 시기를 빼앗아 더욱 안정을 잃게 하니 이것이 어찌 변방을 구제하는 좋은 방책이겠습니까? 빨리 정파하소서. 그러면 세 고을의 백성이 모두 짐을 덜 것입니다. 예전에 적국과 변방을 자주 대하고 있던 나라는 잠깐 사이에 상패가 당장 드러나는데도 진중하기를 힘쓰고 망령되게 백성을 요동시키지 않았는데 더구나 지금의 사세는 그때와 같지 않음이리까? 땅을 맞대고 있는 자는 특히 야인인데 이미 성제에 사는 자는 부락을 이루어서 우리의 힘에 의존하고 심처에 사는 자도 덕화를 따르고 환심을 보이니 그 사이에 도둑질을 하는 자는 의식을 생각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기미하여 대우하고 성의를 베풀어서 그 마음을 감복시키는 등 모두 무어하기 위한 만전의 방도를 매우 생각하여 안정하게 하여야 하며 장황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동요시켜 적이 오기 전에 먼저 스스로 지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인과 앞을 다투어 매매하는데 우리에게 쓸모있는 것으로 저들에게서 쓸모없는 것을 바꾸오니 이것이 육진의 심한 걱정거리이고 그 중에서도 초피가 심한 것이므로 국가가 법을 마련해서 금지하고 방면을 맡은 자가 매양 살펴서 적발하나 금지하기는 더욱 엄하게 하여도 범하기는 더욱 많이 하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자가 먼저 그 권한을 막아야 하며 그 권한을 열어두고서 그 만류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풍속이 사치를 좋아해 귀한 물건을 다투어 귀하게 여기니 이것이 폐단을 만드는 근원이요. 그 매매하는 것은 만류일 뿐입니다. 계급을 한정하여 당상관이 아니면 초피로 이 엄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이 서 있지 않은 것이 아니나 근래 지나친 사치가 풍습이 되어 하루의 천품도 참람하게 착용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부가 거실은 서로 자랑하느라고 의구 금석 따위로 다 이것으로 만들며
향렬이 작은 모임에도 초이가 없는 부녀가 부끄러워 가려 하지 않는데 이런 버릇을 만들어낸 까닭은 다른 데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양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양 진업에 재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올 때는 부탁이 모여들고 이미 부임하면 간독이 모여드는데 한 번이라도 얻지 못하게 되면 책망이 따릅니다. 그래서 진장이 된 자는 사사로 취할 뿐 아니라 징색하기에 괴로우나 마지못해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여 혹 염속이나 우마, 철물로 날마다 매매를 일삼되 뒤질까 염려하며 서로 장사하도록 허가하여 그 세일을 거두는 자까지 있습니다. 변방백성의 힘을 다하여 국가가 그 많은 물건을 날라다가 야인을 대어 주되 그칠 줄을 모르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먼저 그 권한을 막기 위하여 무릇 초피로 의구 금석을 만드는 자가와 참남하게 이 염을 착용하는 자를 다스리는 과조를 엄하게 세우고 사치를 금하는 것은 궁중에서부터 시작하여 간소한 풍습이 조정에 행해지게 하소서. 그러면 매매하는 자가 금하지 않아도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금으로 눌러서는 안 되고 전화시키고 검약시켜야 하니 요는 전하께서 먼저 이끄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곡식을 저축하여 변방을 충실하게 하고 양창에 나누어 저장하는 것은 군려를 위하고 기황에 대비하는 방법이며 당초에 저장하는 방법이 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령에 마땅한 사람을 많이 얻지 못하므로 그것을 흙모래처럼 써서 국가의 백년을 위한 저정을 하루아침에 비용으로 하되 그이 끓이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드릴 때 있어서는 하리에게 맡기고 게을리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므로 하리가 문서를 농간하여 마음대로 속여서 피차의 뜻대로 하니 호강한 무리는 연주를 부탁하여 한 사람이 받는 것이 5, 60곡토록 많은데 조금도 상한하지 않고 빈약하여 구할 데가 없는 자가 먼저 침탈과 독책을 받아 피부를 깎고 골수를 긁어내어 힘이 지탱하지 못하여 도망하는 자가 있다랍니다. 한 사람이 도망하면 이웃이나 일가에 미치고 이웃이나 일가가 또 도망하며 그것은 다른 데로 옮김으로 드디어 한 마을이 다 비게 됩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자가 고향에 돌아오려 하더라도 그 침탈과 독책을 두려워하여 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도망한 지 이미 오래므로 징수할 데가 없어도 그 성명은 장부에 남아 있으므로 왕년에 민가에 흩어주었다는 것이 멀면 18, 19년이고 가까우면 10여 년이 되므로 궤적에 쌓인 것이 반은 헛된 문서입니다. 거둬들일 때는 10분의 1을 율로 한다는 법조가 있기는 하나 거의 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합니다. 채대할 때가 되어 창고가 이미 비어 있고 보충할 길이 없으면 해유를 위한 꾀를 꾸미고 또 공연히 이민과 유향 품관들을 불러 향풍으로 책망하고 거짓으로 명목을 버려 적어 받았다는 문기를 억지로 만들어 천만곡일지라도 붓 하나로 처리해버리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후임자도 혹 정고에 끌리고 또 뒷날의 자기 차지를 위하여 알더라도 드러내지 않고 거짓을 이어받고 그름을 이어받아 다시 은폐하고서 헛된 문서를 가지고 그 수를 살피고는 사실인 양으로 하니 만약에 뜻밖의 주도할 일이 있으면 어찌 국가의 일을 망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유사에 명하여 그 사실을 상세히 살펴서 호강하에 상황하지 않는 자를 적발해서 죄주게 하시고 해묵은 포흠은 연한을 정하여 면제해서 도망했던 자로 하여금 돌아와 모일 수 있게 하소서. 지금 국가가 부족을 근심하는데 신이 포흠을 면제하자고 말하는 것도 오활한 듯 하나 예전에 유약이 용도가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 노공의 물음에 왜 철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왕자의 분은 백성을 충족하게 하는 데 있고 축적하는 데 있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이 헛된 문서는 두어도 무익하고 장차 교활한 구시라치가 속이는 도구가 될 것이매리까? 호포라는 것은 가장 명색이 없는 것이며 전국에 없는데 이 함경 남북도에만 있습니다. 당초에 심포라 하였는데 대개 이 도의 풍속이 완우하여 귀신을 승사하는데 무격이 승세하여 민중을 유혹해서 이의를 취하는 일이 많으므로 그에 따라 한 사람에게 배 한 패를 거두었으니 역시 예전에 상인에게서 세를 거두던 뜻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간사한 자가 이에 의하여 변경되어 점점 실제에서 빗나가 무격을 업으로 하지 않는 여느 백성도 다 호를 헤아려서 거둔 이를 호포라 하였습니다.
그 뒤에 국가에서 연럽이 거두는 것이 너무 광범하고 쓰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하여 한 고을의 호를 모두 모아서 넷으로 나누어 감사병사와 본업이 각각 한 몫을 취하고 나머지 한 몫은 곡식을 사서 군자에게 보태게 하는 것을 해마다 상례로 하였습니다. 대저 조폐하여 겨우 살아가는 백성이 구워다 먹는 관창의 곡식도 갚지 못하여 유리하게 되는데 이렇듯 가혹하게 거두면 어떻게 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미 죄다 거두고 몹시 요구하여 사들이고 또 억지로 추주장하되 한 번 하고서 다시 침탈하여 곤패하게 하니 꼭 이렇게 했어야 채울 수 있다면 마치 남의 살을 깎아다가 자기를 살찌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왕자가 하지 않는 일인데 하물며 보탬이 없는 것은 얼마 없는데 감사병사 연럽으로 돌아가는 것은 낭비와 증여의 밑거리가 됨이리까? 한 가닥 실이라도 모두가 백성의 피인데 어찌하여 인이 위에 있는데도 교묘의 명목을 만들어 이토록 침탈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까? 무릇 이 5가지 일은 다 오늘날 변경에서의 급한 일이요 그 근본은 또 수령을 신중히 가리는 데 달려 있으니 어진 수령을 얻어서 자목을 맡겨 백성에게 일을 쓰고 백성에게 해로운 것을 제거하게 하고 가혹하게 침탈하는 일이 없게 하면 자연히 집과 사람마다 급족하여 군사는 훈련되고 저축은 충실해져 적을 미복시키는데 먼데 사람을 복종시키는 일은 베풀어서 안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백성을 염려하는 생각을 밤낮으로 부지런히 하고 백성을 돌보라는 분부를 아침 저녁으로 내리더라도 헛되게 거칠에만 갖추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뜻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이 될 뿐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유념하시고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혹 행할 만한 일이라 생각되어서 행하에 조금이라도 공효를 얻게 된다면 변방이 다행이겠습니다. 보고 잘 자라.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밤에 곤방에 천둥 번개가 치다.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1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신포와 신당의 퇴물을 거두지 말도록 하는 전제를 입게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유옥의 소를 보니 신포를 거두는 패단도 말하였다. 당초에 이 법을 세운 까닭은 금지하고자 한 것인데 만약에 향규로 삼아서 거둔다면 무격의 일을 유도하는 듯하다. 또 활인서의 무격을 혁파하는 일은 새로 법을 세우는 일이니 역시 대신에게 의논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 29권 중종 12년 9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금상 유돈이 무격의 세포와 신당의 퇴미를 거두지 말고 동서 활인서에 붙이지 말게 하는 등의 일을 수의하여 아뢰었다. 정광필 최숙생 등의 의논은 이는 양법이 아니기는 하나 조종께서 세를 거두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역시 금지하기 위한 하나의 법인데 이제 만약에 그 음사를 금단하지 못하고 그 세만을 거두지 말게 한다면 음사가 자약하고 그 사생은 점점 더 넉넉해질 것이니 조정의 법대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수령은 과연 본의를 모르고 반드시 그 세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참 무격이 아니라도 그 짓으로 무안에 붙여 그 세를 거두니 이런 것은 그치게 해야 합니다. 음사를 매우 금단하여 근본을 아주 끊어버린 뒤에 세를 거둘 무격이 없어진다면 세를 거두는 법을 비로소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니 만약에 미리 폐지한다면 그 생업을 돕는 것이 될 따름입니다. 하였고 신용계 김전 이 계명 등의 연호는 동서 활인서에 붙이지 말고 세포와 신당의 퇴미를 거두지 말게 하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장계에 지난 7월 29일 비바람이 불고 나서 함안, 의령, 남해, 거제, 사천 등 고을에 석류꽃, 살구꽃, 백꽃, 앵두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쳤으며 밤에는 우박이 내리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4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영상, 우상 등에게 전교하기를 근래 재변이 거듭하여 나타나니 내 마음이 근심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대저 하늘과 사람의 이치는 같아서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옛말에 하늘에 응답하기는 참되게 해야 하며 거칠애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상하가 한갓 경고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늘에 응답하는 방도를 모르면 되겠는가? 그일 백성의 억울한 일이 반드시 많아서 화기를 감상하는 것이 워낙 한 가지뿐이 아닐 것이니 경등이 백성의 억울한 일을 간구하여 상하가 부족을 서로 닦으면 아마도 하늘의 꾸중에 우러러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매 회개하기를 신등이 모두 쓸모없는 재주로 어진이의 등용을 막고 나라를 병들이니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책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4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무격의 세포를 거두지 말게 하는 등의 일은 대신에 의논이 가지 않으니 뒷날 다시 의논에 하나가 되게 해야 하리라.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4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장광필 등이 의논드리기를 무격의 일은 그 엄사를 매우 검단해야 할 따름이고 조종의 법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수령은 본의를 모르고 무격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죽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액수를 채워서 그 세를 거두니 이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신은 세포를 거두면 금지하지 않은 듯한 뜻이 있으니 일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본이 이미 끊어져서 그 엄사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전일에도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영상의 말이 마땅하다. 그 세를 폐지하지 말고 엄사를 매우 검단하며 구차히 그 수를 채우지 말게 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4일 정료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4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김경필 정려창은 학문이 넉넉하지는 않으나 어질기는 합니다. 신등은 나이가 조금 아래이기는 하나 한때 이 두 사람을 보았는데 이웃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쳤거니와 이른바 도를 강론하였다는 것은 본 적이 없으니 관에서 취재하지 말고 제수만을 내려 그 집에서 제사하게 하면 마땅하겠습니다. 성명이 이미 내렸는데도 신등의 생각이 이러하므로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예조가 정부에 신보하여 도를 강론한 곳에 사당을 세워서 취재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이렇게 아랜 것이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정자 박윤경이 병 때문에 정사하니 전교하기를 박윤경이 이미 여러 번 정사하였으니 그 벼슬을 갈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박윤경은 성주 사람인데 남들이 재기와 학식이 있다고 일컬었다. 대교를 거쳐서 정자가 되었으나 시배와 교유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의심하는 동료가 많음에 박윤경이 드디어 병이라 핑계하고 출사하지 않고 두 번 사장을 올렸었다. 이때 이르러 세 번째 정사하여 갈렸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유여림을 사헌부장령으로 신광헌을 사간원 헌납으로 김그를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듣고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그늘이 재변이 거듭 이르러 하늘의 나에 대한 경계가 지극하니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한 사람의 억울한 일도 넉넉히 재변을 가져올 수 있으니 이번에 무격을 한꺼번에 찾아내어 외방으로 내쫓는 것은 마음에 미안하다. 혹이 정당을 잃으면 억울한 일을 풀 수 없으니 더욱 내 마음이 박절하여 용납할 바가 없는 듯하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무격의 일에 대해서는 신등의 의논이 과연 대간의 뜻과 서로 어그러집니다. 먼저 논의할 즈음에 각각 제 뜻을 아뢰어야 하는 것인데 말하는 자가 대신이 나라의 일을 새로 세우지 못한다 하여 당세에 꼭 맞는 것도 따라서 억지하나
치도의 요체는 법을 마땅하게 쓰는 데 있으므로 그 법을 더욱 밝게 써 혹 현재 범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 없이 내쳐야 한다고 신등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도 엄사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특징관 김극핍이 아래기란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위에서 성심으로 유념을 아마도 절로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근래 기강이 아주 풀어지고 정령이 한결같지 않아 조정이 화합하지 못한 듯합니다. 사람의 몸은 원수, 고갱, 이목구비로 되었는데 심지가 부리는 대로 따라야만 서로 도와갈 수 있습니다. 대신은 나라의 고갱이고 대가는 나라의 이목이니 임금이 원수가 되어 대신에게 맡겨서 의논이 진정되게 해야 소란할 걱정이 없을 것이니 상께서 위임하여 책성하시고 한마음으로 함께 도와가면 기강이 서고 정령이 한결같아서 조정이 화합하고 성효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라 기강은 서지 못한 듯하나 조정이 화합하지 못하다는 것은 신이 알 수 없습니다. 그늘 조정에서 시비가 각각 다르고 각각 제 소견을 내는 것은 다 구차히 같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니 상께서 재단하여 그 시비를 정하셔야 합니다 하여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6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6일 기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안변부사 고자겸은 전에 고성을 맡았을 때 과실이 많이 있었으니 결코 직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홍언방은 수상을 삼가지 않아 이륜을 훼손하였으므로 사판에 끼어두어서는 안 될 자이니 다시 소용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고자겸은 무인인데 권사가 많고 전에 수령을 맡았을 때 탐욕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또 사신은 논한다. 홍언방은 죽은 재상 홍기달의 아들이며 문과 출신이다. 그 아버지가 폐조에서 죽음에 홍언방도 감옥에 갇혔다. 그때 단상의 옛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함께 갇혀있던 창기를 홍언방이 슬픈 처지를 잊고서 방종하게 상관하였으므로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심하게 여겼다. 반정 뒤에 홍언방의 천박한 행실을 논하 여러 번 사판에서 내쳤으며 이때 이르러 봉상주비가 되며 헌부가 또 논박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6일 기하 네 번째 기사 밤에 유성이 문창성 자리에서 나와 북두성 자리로 들어갔는데 주먹 같은 형상의 5, 6척쯤의 꼬리가 달리고 흰색이었으며 유성이 천주성 자리에서 나와 청기성 자리로 들어갔는데 주먹 같은 형상의 4, 5척쯤의 꼬리가 달리고 붉은색이었으며 유성이 천징성 자리에서 나와 파과성 자리로 들어갔는데 주먹 같은 형상의 3, 4척의 꼬리가 달리고 붉은색이었으며 유성이 필성 자리에서 나와 수부성 자리로 들어갔는데 주발 같은 형상의 3, 4척쯤의 꼬리가 달리고 붉은색이었으며 유성이 천종성 자리로 들어갔는데 주먹 같은 형상의 4, 5, 6척쯤의 꼬리가 달리고 붉은색이었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고자겸은 갈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는데 강원 이세응의 일은 정계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정은 임권이 강하던 대학연의의 부인의 말만을 듣는다는 말에 따라 아뢰었다. 부인의 말을 쉽게 듣는 자는 잠자리 은밀한 때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몰라서 스스로 망신하게까지 되며 망신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천리를 파멸하고 인륜을 훼손하는 자가 모두 다 부인에게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한번 미혹하게 되면 형세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은 예나 이제나 다른 적이 없습니다. 금세를 보건대 전실 후실을 얻은 사대부가 전실 자손과 후실 자손을 반드시 차별하여 대우함으로 쟁송이 꼬투리가 다 여기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부인에게 미혹돼서 그런 것입니다. 상께서 풍속을 변화시키는 방도에 힘쓰소서.
또 우리나라는 사전에 있어서 워낙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거니와 둑소와 제양하는 곳인데도 그 제사는 본 일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사한다면 그것도 수호하지 않아서는 안 될 터인데 뜰에 잡초가 무성하고 집안이 잡인이 출입하여도 막지 않아서 전혀 제양하는 것 같지 않으니 금지하는 방도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